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5월달 AU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시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문제 번호 넣으셔야 되고요.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포토샵 파일은 JPG 파일과 PSD 파일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죠. 이 두 친구는 서로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꼭 최종적으로 확인을 끝낸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고 전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을 전송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어요.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들은 상황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저장 잊지 마세요. 모든 수험자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이 시작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험 전에 소프트웨어가 이상 유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줘요. 그때에는 꼭 포토샵이 잘 작동되는지까지만 확인하시고요. 작업 환경은 시험이 시작된 다음에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안 작성하실 때에 이미지 불러와서 작업하죠. 소스 파일은 GTQ 폴더 안에 이미지 폴더 들어 있습니다. 정확한 경로 찾아가셔서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항상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되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시된 조건과 출력 형태가 다를 경우가 있다면 이런 거는 이제 문제를 출제를 잘못했을 경우이겠죠. 그런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문제지에서 제시한 조건이 우선적이다 라고 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배치하기 편하게 출력 형태를 제시하는데 그 출력 형태에 보시면 눈금자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보이는 단위가 픽셀 단위다 라고 했으니까 꼭 그 단위도 맞춰주셔야 크기를 비슷하게 배치하실 수 있겠죠. 텍스트를 입력할 때 그 서체에 대해서 항상 지시가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지시가 안 되어 있는 서체가 있다면 이라고 예시를 들어줬네요.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지만 아무튼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한글은 굴림이나 도둠, 영문은 에리얼로 작업하세요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는 새로 시작할 때에 컬러 모드 선택하고 시작하시죠. RGB 모드인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해상도, 레졸루션도 72인 거 꼭꼭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레이어 각각의 기능별로 분할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임의로 합칠 경우에는 그 기능들에 대해서 속성들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0점 처리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를테면 텍스트, 글자 레이어가 있고요. 그 밑에 이미지, 고양이 이미지, 강아지 이미지 이런 아이들이 다 따로따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수로 컨트롤 E라고 해서 레이어를 합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합쳐버리게 되면 분명히 글자도 고양이도 강아지도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레이어는 하나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구분이 잘 안 되겠죠. 더불어서 거기에다가 그림자 효과라든지 선 효과 같은 것들을 줬을 텐데 이런 아이들을 레이어 합치기 기능을 이용하면 효과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는데 그 효과를 준 거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0점 처리하겠다라는 거니까요. 함부로 레이어를 합치시면 곤란합니다. 포토샵의 환경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포토샵을 실행하시고 위쪽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확인해 주세요. 클릭하면 워크스페이스라고 보입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작업 환경이 에센셜로 잡혀 있을 텐데요. 혹시라도 시험장에서 패널들의 위치라든지 삭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리셋 에센셜이라고 초기화를 한번 시켜주시는 게 안전하겠죠.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역시 본인이 보기 편한 대로 바꾸실 수 있어요. 제일 위쪽에 조그만 화살표 보일 텐데요. 클릭하면 한 줄짜리로 두 줄짜리로 보기 편하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도 확인을 해주세요.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고요. 패널들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을 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클릭해서 대화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메뉴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들이 쭉쭉쭉 나열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시험 작업할 때 몇 가지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컬러 테마가 있어요. 난 좀 눈이 많이 부시다 하시는 분들은 어두운 테마로 하시고요. 난 밝은 게 좋아 라고 하시면 밝은 테마로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워크스페이스가 여기도 있네요. 여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문제지를 따로 띄워놓고 작업창을 또 따로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멘터리즈 탭이라고 하는 기능을 꺼놨습니다. 이 친구들은 켜져 있는 게 기본값일 텐데요. 창들을 따로 띄워서 작업할 거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문제를 푸실 때는 이 친구 V체크를 해제시켜주고 작업을 해주세요. 툴스라고 해서 왼쪽에 도구 선택하면서 작업을 하실 때에 이 친구들을 선택할 때마다 이름이 나와줘요. 그걸 툴팁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걸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능이긴 한데 리치 툴팁이라고 하는 것까지 켜져 있으신 분들은 요건 좀 꺼주세요. 커다랗게 이렇게 이미지화 되어 있어서 얘네들은 도구 들락날락 할 때마다 자리를 차지해서 좀 번잡스럽습니다. 커서의 모양도 맞춰놓고 작업을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영역을 선택하기 위해 브러쉬를 들고 쭉 선택을 하실 때 그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큰 건지 작은 건지는 노멀 브러쉬로 되어 있어야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만약에 이렇게 노멀 브러쉬로 되어 있는데도 십자가 형태로 그 동그라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이거나 왼쪽에 있는 키보드에서 캡슐락 키가 켜져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캡슐락 키는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출력 형태에서 보이는 눈금자에 픽셀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픽셀 단위로 맞춰주셔야 되겠고요. 글자의 크기의 경우에는 포인트 단위로 문제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그 단위도 맞춰주셔야겠죠. 가이드란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 유추하실 때에 배경의 이미지와 확연하게 다른 색깔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더 잘 보일 거예요. 어떤 색깔로 할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들어와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프, 글꼴에 대해서 저희는 영문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글꼴이 영문으로 보이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Show Font Name in English가 V체크 되어 있을 텐데요. 한글 글꼴, 궁서나 도둠 이런 친구들은 한글로 찾는 게 더 빠르겠죠. V체크를 해제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설정해 놓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서 이렇게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하고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을 줄 겁니다. 수험번호 넣어주시고요. 본인의 이름 넣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문제 번호 1번 문제 풀고 있으니까 1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처음에 400에 500이다 라고 값이 제시되어 있는 대로 넣습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라고 하는 거 맨 처음에 설명드렸었죠. 꼭 맞춰주시고요. 백그라운드는 어떤 색이든 사실 상관은 없는데 기본값이 흰색이니까 이대로 두고 크리에이트 시작하도록 하죠. 출력 형태에 보시면 눈금자가 보이니까 우리도 눈금자가 요즘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보여주세요 뷰라고 하는 메뉴에서 룰러스 눈금자를 켜겠습니다. 그럼 주변에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죠? 저는 좀 화면을 꽉 채우기 위해서 손바닥 툴 더블 클릭했고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복제미 변형 하트 단추라고 했네요. 일단 소스 있어야 되겠죠? 2급의 1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열 거예요. 오픈.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있고요. 2급의 1번 열기 하면 이미지가 불러와질 거예요. 그 이미지에 대해서 사이즈가 비슷한지 확인을 좀 해볼까요? 눈금자에 보시면 우린 400짜리 종이 준비했는데 500보다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춰서 데리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지 메뉴에 가시면 이미지 사이즈가 있고요. 폭을 400이라고 바꿨더니 높이가 500이라고 똑 떨어지네요. OK라고 하시면 이미지 크기가 줄어들었죠. 이렇게 창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이 친구는 닫겠습니다. 저장할 필요도 없고요.
레이어를 볼까요?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레이어 1이라고 이름이 자동으로 붙을 텐데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꾸실 수 있어요. 2-1이라고 해서 2급에 1번 불러온 거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 놓으시면 나중에 찾기가 편하겠죠.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다만 나중에 이 친구들 틀린 게 없는지 비교를 하실 때 찾기 편하라고 이름을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제 및 변형에서 하트 단추, 요 단추가 하나가 더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걸 복사해서 갖다 놓으시면 되겠네요. CC 버전 중에서도 2020 버전 이상부터는 이렇게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편한 친구라서 이걸로 요만큼만 내가 필요해 라고 대각만 선택을 하셔도 바로 선택이 되죠. 다만 이 기능은 시험장에 2019 버전이 깔려 있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친구에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오브젝트 셀렉션이 없는 버전에서는 퀵 셀렉션이나 매직 원드 이용해서 범위를 선택하셔야 돼요.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고 영역을 더 추가할 건지 뺄 건지 그 브러쉬의 크기 조정하면서 범위를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브러쉬의 크기는 매번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 번잡스러우니까 엔터키 옆에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보이시죠? 그걸 이용하시면 브러쉬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범위를 잡으시고요. 복사할 거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 눌러주면 레이어가 바로 복제됩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하나 보시면 추가된 거 보이시죠? 얘를 크기나 위치, 방향 돌리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에디트라고 메뉴 보일 거고요. 자유롭게 크기 조절하겠다. 프리 트랜스폼. 이것도 워낙 자주 쓰니까 컨트롤 T 단축키를 좀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가장자리에 바운딩 박스 뜨면 이렇게 조절해서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엔터를 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쉐이프 이용해서 오른손 손 모양 그리고 도구 모양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군요. 우선 커스텀 쉐입 사용자 정의 모양은 글자 도구 아래쪽에 있어요. 사각형 꾹 누르시면 흐물떡거리는 커스텀 쉐입 보입니다. 위쪽에 옵션을 확인해 주세요.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예요. 필 색깔이 눈에 보입니다. 스트로크 선이 있을 필요는 없어서 대각선 쉐이프 모양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쉐이프는 버전에 따라서 모양이 달리 보일 수 있어요. 최신 버전인 CC 버전에서는 이렇게 와일드, 리프, 보트, 플라워 여기까지가 있을 거고요. 19 버전에서는 그냥 바로 모든 도구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분들은 찾아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옛날에 사용했던 레거시 쉐입들 보여주세요 라고 부탁하시고 그걸 열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레거시 쉐입이 없으신 분들은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고 거기에서 쉐이프라고 메뉴를 불러내시면 오른쪽에서 패널 뿅 하고 열릴 거예요. 여기에 있는 3줄이 햄버거 단추를 뿅 찍으셔서 옛날에 사용했던 레거시 쉐입 불러주세요 라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될 거예요. 자, 위쪽에 추가된 거 보이고요. 레거시 쉐입들 중에서도 올 레거시라고 옛날에 사용했던 거 몽땅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콕 찍었을 때 쭈루룩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좀 귀찮네요. 요거는 한 번은 다 열어주세요. 이걸 한꺼번에 모으는 기능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모으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한번 쭉 열어서 바로바로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손바닥을 선택했고요. 클릭해서 쭉 만드실 때에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죠? 왼손으로 쉬프트를 누르면 그동안에는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마우스부터 먼저 띄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뜰게요. 이렇게 손바닥 레이어가 보입니다. 레이어 앞쪽에 미리 보기 썸네일 보이실까요? 그 친구를 더블 클릭하시면 색상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CC0000 그리고 9933FF 이 두 가지 색상은 손이 두 개 있기 때문이죠. 우선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뜨면 색깔 값을 맞춰주도록 할까요?
CC0000 빨강색의 손이죠. 레이어 스타일이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다 라고 합니다.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보여요. 클릭해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면 이렇게 그림자가 보이죠. 그림자는 옵션에 따라서 좀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디스턴스, 거리값, 그리고 그 농도, 방향 이런 것들이 다 수정 가능하죠.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놨습니다. 똑같은 손이 크기만 달리 하나 더 필요하죠. 컨트롤 J라고 하면 복사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동도구 눌러서 보시면 하나 더 생겼죠. 컨트롤 T 누르시면 크기 조절, 방향 조절할 수 있었어요. 엔터 쳐서 마무리.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색상 값을 넣을 수 있었죠. 9933FF 보라색에 가깝죠. 두 아이가 너무 크게 그려졌네요. 요 친구랑 컨트롤, 요 친구랑 이라고 두 개를 같이 잡고 동시에 크기를 조절할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도구에 대해서도 모양을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도구 클릭해서 쭉 그려주시고 비율이 깨졌으면 예쁘지 않으니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색깔 값을 넣을게요. 도구 모양에 대해서는 3300FF, 3300FF 값을 정확하게 넣어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레이어 패널에 FX 있다. 여기에서 콩 찍으면 리스트가 쭉 나오죠.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한 느낌 잘 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사이즈가 작다면 그것들 다 옮겨주시면 됩니다. 글씨를 얹어보도록 할게요. 타입 툴 들을 거고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요. 글꼴 맞추셔야 되겠죠. 글자 선택했고요. 그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글꼴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에이리얼, 볼드, 방향을 살짝 돌릴게요. 컨트롤 T 눌러서 바운딩 박스가 뜨면 방향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쉬프트를 누르시면 딱딱딱 끊어지는 느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90도로 돌려주시면 되겠죠. 레이어에 스타일 주겠습니다. 아래쪽에 FX,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에 대해서 뿅 찍으시고요. 단추가 두 개만 필요한데 쓸데없이 하나가 더 들어왔네요. 너는 나가 있어 라고 창밖으로 끌어내시면 됩니다. 앞쪽에 있는 단추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넣어주고요. 뒤쪽에 있는 친구도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넣어줍니다. 그라디언트 값을 넣고 방향을 꼭 보셔야 해요. 앵글 값을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누워 있을 때 왼쪽과 오른쪽으로 색상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데 출력 형태에서는 위아래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바늘을 살짝 옮기셔서 출력 형태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스트로크, 선도 추가하겠습니다. 선에 대해서 두께값 지시가 되어 있죠. 3만큼 그리고 색깔 값도 F6개 이렇게 흰색으로 바깥쪽으로 테두리가 진 거 꼭 확인을 해주세요. 혹시라도 글자에 그라디언트 준 게 안 보인다면 그건 포지션이 아웃사이드로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두께값과 아웃사이드 색깔 맞춰서 넣었습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효과들이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두 가지 포맷으로 저장하죠. 400에 500짜리는 JPG고요. 40에 50으로 10분의 1 죽이는 건 PSD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일을 저장하겠다라고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계속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겠고요. 지금처럼 레이어에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쭉 최종 점검이 끝나면 이제 JPG로 PSD로 줄여서 저장해야 됩니다. 파일을 Save As라고 하셔서 GTQ라고 하는 폴더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이름도 내가 준 거 맞는데 JPG라고 하는 친구가 안 보이네요. 바로 보이는 버전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형식이 바로 JPG가 보이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Save a Copy라는 이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눌렀을 때 JPG가 보입니다. 파일의 이름 뒤쪽에 쓸데없이 카피 붙어 있는 것들 다 지우시고요. 정확한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큰 이미지는 저장이 끝났고요. 10분의 1로 이미지를 줄여야 됩니다.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여기서 40에 50이라고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되시죠? 파일을 다시 한번 Save As 어디로요? GTQ라고 하는 방으로요. 파일의 이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포맷도 PSD 맞습니다. 저장하셔서 기존에 계속 저장을 했었으니까 얘가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창을 닫고 나면 파일을 다시 불러오셨을 때 오픈 JPG 얘는 열었을 때 큰 이미지니까 깔끔하게 잘 보입니다. 다시 파일을 오픈해서 이번엔 10분의 1로 줄인 PSD의 경우에는 조그맣죠. 요거를 손바닥 도구 확대해서 보면 다 깨져 보여요. 그래서 요거 JPG 파일의 경우에는 레이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배치를 잘했는지 이런 것들 디자인을 보는 파일이고요. PSD 파일의 경우에는 이미지는 다 깨져 보이지만 레이어가 다 살아있죠. 그래서 레이어의 효과라든지 이런 게 빠진 게 없는지를 검토해 보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친구 나중에 불러와서 다 깨진 파일로 편집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어요. 똑같이 400에 500짜리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의 이름 줄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죠.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앞서서 사용했던 400에 500짜리 그 값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인 것도 꼭 확인을 하시고 백그라운드는 어떤 거든 상관은 없죠. 그대로 크리에이트 출력 형태처럼 눈금자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눈금자를 꺼낼게요. 이번엔 단축키 써볼까요? 컨트롤 R 눌러주면 눈금자가 바로 나타날 거고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창문을 좀 키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나와요. 액자가 이렇게 똑같은 이미지 가지고 만들어진 건데요. 이 액자 작업을 하고 그 위에다가 오브젝트들을 하나씩 얹을 거기 때문에 액자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이미지 2급의 2번, 3번, 4번 가지고 차근차근 작업을 해볼 텐데요. 소스를 가지고 올 때 왼쪽 꼭대기에 파일에서 오픈 이렇게 갖고 오셔도 되겠지만 저희는 창문 따로 띄울 수 있도록 앞서서 환경 설정했었죠. 그럼 비어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2급의 2번 열어줄 거고요. 사이즈가 눈금자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 건 400까지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550 넘어가니까 훨씬 크군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400이라고 바꿀게요. 높이도 500으로 똑 떨어지게 이번엔 소스를 좀 깔끔하게 줬네요. 오케이 해서 맞춰줬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 원본은 닫도록 하죠. 저장할 필요는 없죠.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2번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해두시면 나중에 찾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 친구는 점수랑은 상관이 없다 라고 했었고요. 얘를 컨트롤 J 눌러주면 쌍둥이 하나가 만들어질 텐데 이 한 친구는 이름을 액자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액자로 써먹을 아이 하나 추가했고요. 거기에 대한 지시사항 필터에서 팔레트, 나이프라고 하는 걸로 선택해라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보시면 팔레트 나이프가 여기 바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요거는 바로 찾을 수 있게 운 좋게 있었는데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옆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찾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렇게 해서 OK 하시면 적용이 끝났고요. 요만큼을 네모지게 구멍을 빵 뚫어서 버려버리면 이 안에 비춰서 아래쪽에 있는 깔끔한 이미지가 보이겠죠. 네모지게 그냥 눈대중으로 하셔도 되는데 가이드라인을 뽑으시면 조금 더 정교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눈금자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결과물을 보시면 대략 한 50 정도 사방으로 떨어져 있는 게 보여요.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다 뽑고 나면 이 네모진 부분을 구멍을 뚫겠다라고 사각 선택을 할 거고요. 클릭해서 쭉 교차되는 범위 잡아주시면 반짝반짝 범위가 잡혔어요. 다만 가장자리 여기 보시면 완전 뾰족하진 않으니까 선택한 걸 좀 다듬어 줄까요? 선택을 셀렉트라고 하죠. 모디파이 수정할 건데 스무스하게 수정할 거다 라고 하면 얼마만큼 부드럽게 할 건데 라고 얘가 그 모퉁이에 반지름을 줍니다. 반지름 값을 5에서 10 사이의 값으로 아무거나 주셔도 돼요. 오케이 하면 살짝 둥그러진 게 보일 거예요. 이제 이만큼을 지울까요? 딜리트라고 눌러주면 아래쪽에 이미지 깨끗한 아이가 비쳐 보이니까요. 그대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안쪽에 테두리를 줄 건데 5픽셀만큼 색깔 지시가 되어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은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어 스타일에도 선 효과가 있는데 이 레이어 스타일 안쪽에다가 문제를 제시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안쪽 테두리라고 하는 걸 레이어 스타일이 아닌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여기에서 스트로크 선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선의 두께 값과 색깔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색깔 값이 996600이라고 되어 있죠. 항상 시험에서 색깔 값을 쌍둥이 숫자로 줘요. 그러면 그걸 두 개를 하나씩 짝지워서 960이라고 축약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면 색깔이 이렇게 갈색이 됐죠. 오케이 테두리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지정한 겁니다. 이제 레이어 스타일의 드랍 섀도우 가볼까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드랍 섀도우 그림자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가 없어서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눌러주면 반짝거림이 멈출 거고요. 액자가 끝났으면 이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쭉쭉 작업하면 되겠죠. 색상 보정을 위해서 2급의 3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3번 열기. 경계가 뚜렷할 경우에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최신 버전인 CC 버전에서는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긴 하다. 다만 시험장에는 2019 버전 깔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는 오브젝트 셀렉션이 없어요. 퀵 셀렉션 사용 방법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글자도 없으니까요. 요건 무시하고 작업할게요. 이급의 3번 데리고 왔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급의 3번에 대해서 노란색 계열로 고정하세요 라고 하면서 손잡이 부분에 노란색으로 바뀐 걸 볼 수 있네요. 퀵 셀렉션으로 요만큼이라고 빨갛게 변한 부분만 선택할게요. 퀵 셀렉션 이용해서 빨갛게 색깔 채워진 부분을 선택했고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트먼트 조정을 해줄 거예요. 휴 세처레이션 색깔을요 라고 하시면 요 휴 값이 색깔 값입니다. 왔다 갔다 조절하시면 어느 순간 노란색이 될 때 멈춰줄 수 있겠죠. 오케이. 더 이상은 반짝거릴 필요가 없어요.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이너 글로우 주면 되겠죠.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FX 갑니다. 공 찍어서 이너 글로우. 옵션 값들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사이즈가 너무 다르다 싶으시면 좀 조정을 해서 작업하세요. 2급의 4번으로 넘어갈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배치하세요. 이급의 4번에 대해선 레이어 스타일이 드랍 섀도우다 라고 쓰니까 효과 넣어주시면 되겠고 글씨 쓰셔야 되겠죠? 타입 2 들으시고 타이핑 할게요.
글꼴과 크기, 색깔, 레이어 스타일까지 쭉쭉쭉 맞춰주세요. 색깔이 FF, FFCC라고 했으니까 두 개씩 짝지으면 FFC가 되겠죠.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주겠습니다. 스트로크에서도 색깔 값 콩 찍어서 두 개씩 짝지어 줄게요. 663333, 633. 스트로크 줄 때 그 포지션이 아웃사이드인지 꼭 한번 확인하시고 가세요. 지시사항에선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결과물에 보면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듯이 펄럭거리는 게 보이네요. 그러면 글자 레이어를 선택했고 글자 도구를 들었을 때 위쪽에 있는 옵션 중에서 꾸겨주겠다라고 하는 웹 텍스트가 보일 겁니다. 이 아이는 글자를 선택했을 때 바로 활성화가 되는 버전도 있고요. 최신 버전에서는 오히려 글자를 이렇게 콩 찍어서 편집하는 도중에만 활성화가 되도록 업데이트가 됐어요. 클릭하시면 스타일, 넌으로 되어 있는 거 하늘로 날아가요, 라이즈라고 하는 아이가 비슷한 형태죠. 밴드 값을 좀 조절하셔서 어느 정도 훅 하고 날아가는지 값은 정해진 건 없으니까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가끔 가다가 이게 위쪽에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활성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컨트롤 T 눌러주시면 위쪽에 꾸겨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도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rise라고 밴드값 조절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꾸겨주는 작업 잊지 마시고 위치 맞춰줄게요. 배치가 다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될 텐데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 예뻐 보이진 않으니까요.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지워주세요. 그러면 오브젝트들만 쭉 남죠. 큰 이미지일 때 파일을 JPG로 10분의 1로 줄여서 PSD로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인지 꼭꼭꼭 확인하시고요. 주기적으로 계속 저장은 하고 계셔야 돼요. 컨트롤 S, 컨트롤 S 계속 눌러가면서 작업하시고 최종적인 점검이 이렇게 레이어 빠진 게 없는지 쫙 확인을 하시면 이제 큰 이미지로 JPG 저장할 때는 파일을 Save As라고 가셔서 포맷을 JPG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세이브어 카피로 가셔라 라고 얘기했었죠. 버전에 따라서 살짝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JPG를 선택을 했고요. 쓸데없이 카피란 말이 붙어 있는 분들은 요거 지워주시면 돼요. 큰 이미지로 저장이 끝났고 10분의 1로 이미지 줄일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40, 50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됩니다. 파일을 다시 한번 Save As 어디로요? GTQ로요. 파일의 이름 제대로 줬고 포맷도 그대로 갔습니다. 세이브 저장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죠.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600에 400짜리로 만들게요. 파일을 새로 만들어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줄 거예요.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윕스, 폭을 600, 하이트, 높이를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가 RGB인 거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백그라운드는 어떤 색깔이든지 상관은 없고요. 그대로 크리에이트,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켜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배경의 색깔 지시가 되어 있죠. 물감을 좀 짜도록 할까요? 뿅 찍어서 색깔 값을 주겠습니다. 663300, 630. 오케이, 커피색이네요. 요거 가득 채우겠습니다. 에디트에서 채워주세요. 필.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으로요. 오케이,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가득 찼고요. 2급의 5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5번을 열어주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우리 거 600보다 조금 커 보여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바꿨더니 높이가 400으로 뚝 떨어집니다. 오케이 해서 이동 도구 누르고 끌어다 놓을게요. 원본이 굳이 있을 필요는 없어서 닫을 거고요. 저장하진 않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하면 2급의 5번입니다 라고 정의를 하고 갈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필터를 주세요. 텍스처 라이저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도 씌워주세요.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필터 메뉴에 가셔서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위쪽에 있는 건 건드리시면 안 돼요. 아까 썼던 거랑 또 똑같은 필터를 쓴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거 써도 되지만 저희는 새로운 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여기에서 텍스처 라이저, 레이어 마스크 씌워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져 있는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이고요.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또렷하게 모든 편지지가 다 보이네요. 결과물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편지지는 잘 보이지만 오른쪽에 있는 편지지는 갈색으로 가려서 안 보이죠. 이렇게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되면서 가려줄 때 마스크를 선택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듭니다. 그라디언트를 선택하면 위쪽에 흰색과 검정색으로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다른 색깔이 들어있다면 베이직으로 가셔서 흰색과 검정색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여야 되는 부분이 흰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흰색으로 표현할 거고요. 안 보여야 되는 분들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범위 잡아줘야 되니까 여기가 검정이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저는 흰색부터 시작하고 있고 검정으로 끝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쪽으로 끝날 거야 라고 방향성을 쭉 가로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많이 길게 잡을 때와 짧게 잡을 때의 느낌이 좀 다릅니다. 요거는 결과물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시면 돼요.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그라디언트 위치값 조절하는 아이가 안 나오는 버전도 있어요. 그럼 여러 번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맞춰만 놓으시면 됩니다. 2급의 6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6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범위 잘 잡으시고요.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폴리곤 라sso 툴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빼세요. 컨트롤 T 눌러가면서 크기 조절하시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하세요. (2급의 6번은)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미지들 불러와 주세요.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고요. 도형과 문자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이 더 밑쪽에 깔려 있으니까 도형부터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커스텀 쉐입 불러올 거예요.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고, 필 색깔 들어있을 거고, 스트로크는 필요 없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불러오시면 됩니다. 쉐이프 불러오는 방법 1번 문제 풀이에서 말씀드렸어요. 커스텀 쉐입을 불러와 주세요. 도형을 찾았으면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만들어질 텐데 쉬프트를 눌러주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먼저 띄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뛸게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지시하고 있는 색상 값을 맞춰주면 되겠죠. FF6600, F60 레이어의 스타일, 이너, 섀도우
나머지 쉐입들도 반복해서 얹어줄게요.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는 색상값과 방향도 꼭 확인을 하고 나오셔야 해요. 결과물에 보시면 손보다 더 아래쪽에 얼룩 무늬가 깔려 있으니까 레이어를 끌고 내려가셔야 되겠죠. 밑으로 쭉쭉쭉 내리셔서 손가락보단 더 아래쪽에 배치를 해주세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하고 계셔야 그 위로 나머지 레이어들이 쌓일 거예요. 글씨를 요 위에다 얹겠습니다. 타입 툴 누를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타이핑하죠. 글자의 색깔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색상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글자 색상이 혹시 이렇게 선 넣으면서 달라지신 분들은 포지션이 아웃사이드인 건지 꼭 확인을 해주고 나오세요. 이렇게 글자 언급은 없지만 꼬깃하게 꼬겨져 있는 거 보이시죠? 타입 2 들었고요. 위쪽에 업텍스트가 활성화가 바로 되시는 분들은 적용하시면 되고 저처럼 바로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은 글자 안으로 커서를 쿵 찍으시면 활성화가 될 거예요. 클릭하셔서 스타일을 깃발 플래그로 잡아줄 거예요. 아래쪽으로 꿀렁거리고 위로 올라오니까 밴드 값을 반대쪽으로 조절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둘 다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에러가 있으신 분들은 컨트롤 T 눌러주시면 이 위쪽에 밴드 조정할 수 있는 워 텍스트 적용 단추가 있습니다. 이렇게 워프 종류 바꿔주실 수 있어요. 개체들의 위치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커다란 이미지 JPG로 10분의 1로 줄이는 건 PSD로 저장하셔야 되겠죠. 파일을 Save라고 해서 GTQ 안에 저장하고 있는지 계속 반복적으로 컨트롤 S라고 저장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요. 최종 점검이 다 끝났다. 더 이상은 바꿀 게 없다. 그러면 파일을 다시 한번 Save As라고 해서 경로, 이름, 포맷을 커다란 이미지니까 JPG 혹시라도 이렇게 없는 분들은 Save a Copy 단추 누르셔서 가시면 되겠고요. JPG로 저장을 하시면서 이름 쓸데없는 거 붙어있는 분들은 꼭 떼어내셔야 되겠죠. 10분의 1로 줄일 겁니다.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으로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되면 다시 파일, 세이브. 파일을 새로 만들어요. 네 번째 문제도 600에 400짜리이죠. 파일에 뉴.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600에 400짜리입니다. 72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까지 꼭 값들 기본 값이니까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눈금자 꺼내겠습니다. 컨트롤 R. 소스 불러올까요? 2급의 9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 안에 있는 2급의 9번 불러왔고요. 사이즈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죠.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600이라고 바꿨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 원본은 닫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은 바꿔놓는 게 나중에 찾기가 편합니다. 바꾸지 않아도 점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2급의 10번, 2급의 9번 필터 주겠습니다. 크로스 엣지 필터 메뉴 가시고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에서 찾으셔야 한다 라고 했죠.
크로스 엣지가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바로 안 보인다면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찾으시면 돼요.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크로스 엣지 2급의 10번 불러올까요? 2급의 10번 요 크레요는 꽃 모양 도형에 갇혀있죠. 이렇게 꽃 모양 도형만큼 잘라서 보여주는 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죠. 이동도구 눌러서 그냥 끌어다 놓을게요. 어차피 꽃 모양만큼 잘릴 거기 때문에 얘는 이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2급의 10번이라고 바꿔놨고요. 꽃 모양만큼 자를 거니까 꽃을 먼저 만들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다. 필 색깔이 눈에 보인다. 스트로크 선은 필요 없고요. 여기에서 쉐이프 찾아주면 되겠죠. 쉐이프 찾는 거 1번 문제에서 말씀드렸어요. 클릭해서 만들어 주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실 것.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떼시면 꽃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하세요. 출력 형태를 보니까 요만큼의 배치가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비슷하게 배치를 잡아주셔야 되겠죠.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할 때는 레이어의 순서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밑에 깔려 있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쪽에 얹어줘야 됩니다. 이미지를 더 위에다가 얹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리우는 그림, 그 레이어를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어 줄게요. 크레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시면 그만큼만 잘리우는 게 보여요. 이 친구는 크기가 크레용이 너무 커 보이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적당한 배치 요만큼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2급의 10번 페인트 덥스라고 하는 필터 줘라 라고 했으니까요. 필터 메뉴 가시고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셔서 페인트 덥스 이것도 어디 있는지 바로 찾기 어려우시면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찾아주세요. 도형에 대한 거 지시사항대로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좀 하고 갈까요? 스트로크라고 하는 친구를 적용하겠습니다. 도형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FX 스트로크 안쪽에 이너 섀도우까지 적용을 해서 잘 적용이 되어 있는지는 깜빡깜빡 해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적용된 거 확인. 이 위쪽에다 이미지들을 마저 올릴 거라서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계셔야 그 위로 이미지들이 쌓이게 될 겁니다. 2급의 11번. 2급의 11번은 요만큼까지만 필요한 거죠.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퀵 셀렉션으로 연습을 좀 하세요. 저는 시간 관계상 오브젝트 셀렉션 사용할 겁니다. 시험장에는 이 도구가 없을 수 있어요. (2급의) 11번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와 더불어서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줬어요. 여기에서 오퍼시티는 레이어 패널에 오퍼시티 여길 적용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레이어 선택하시고 오퍼시티 80% 살짝 뒤쪽이 비쳐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도형과 글자 얹어보도록 할 거예요. 하트 모양의 도형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하셔야 되겠죠?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하고 있습니다. 필 색깔이 눈에 보여야 되고요. 스트로크는 필요가 없어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에서 찾죠. 클릭해서 만드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드래그 한 다음에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 비율로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도형에 대해서 오퍼시티 값 지워진 거는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요거 값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투명도 줄 거라서 뒤쪽에 이렇게 비쳐 보입니다. 쉬프트 먼저 누르지 않아요. 일단 그려보시고 비율이 깨지면 나중에 쉬프트를 눌러주시고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춥니다. 쉐입들을 다 얹었고요. 글씨를 얹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구겨져 있으면 웹 텍스트 적용을 해주세요. 텍스트에 대해서 크기도 두 가지, 색깔도 두 가지 적용이 되어 있는 거 구분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텍스트의 방향이 이렇게 살짝 뒤틀려 있죠.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하실 때에 크기를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방향만 살짝 꾹 돌려주세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효과 제대로 적용되는지 한번 쭉 둘러봐 주세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 GTQ라고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이름과 포맷 확인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주기적으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시되 최종 점검이 꼭 끝나면 큰 이미지와 작은 이미지 구분해서 다시 저장하셔야 됩니다. 세이브 에즈 경로 이름 그리고 포맷을 JPG 찾아봐요. 없으면 세이버 카피 여기에서 찾으면 되겠죠. 이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10분의 1로 줄일 겁니다.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들면 다시 한번 파일을 세이브해서 최종 마무리 짓게요. 여기까지 2025년 5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차근차근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